만들어졌죠? 장관이 대답하실래요? 이리 차관님 하실래요? 네. 근데 의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거?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그러니까. 돼서 만약에 추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아마 저희 지금 우리 내년 예산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의원님 용산이 지금 졸속으로 이전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용산의 어린이집 어린이 정원의 과학기술 체험관 조성 사업을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막 들어오셨겠지만 방통 예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갖고도 지금 삭감하느냐 마느냐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략 한 40억 가량 되거든요. 네, 의원님 이후에도 더 들어가겠지만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저기요, 그 차관님. 네. 저희가 잠깐만 그 출석 안 하셨을 때 정무직 공직자의 답변과 관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는 그렇게 끼어드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하셔라. 예, 그래갖고 이게 오전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예, 다시 시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추진된 것 같아요. 용산 어린이집 안에 과학체험관이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과천과학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 어린이 과학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과학관이 몇 군데죠? 민간까지 하는데 포함하면? 서울에는 그 과천과학관 말고 저쪽 그 경북 그 창경원 옆에 어린이과학관이 작은 규모 네, 하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과학관이 여러 종류가 있다. 지난번에 종합국감 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 내에 과학기술관 만드는 것은 전면 백지화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기 방통위원장님 업무가 마비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가 마비된 규칙사회가 누구에겠습니까? 또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상임위원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7월 31일 날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 두 분이서 공영방송 이사, 박문진 이사를 졸속적으로 심사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1인 구조인데 지난 10월 17일 날 법원에서는 그 인사 조직 관리된 업무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통상 업무는 진행되는 거고 심의 의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10월 17일 날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감찰관 돌려보내는 것도 아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사 관련은 누가 책임이죠? 그거는 지금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아니 되는 그건 부분이라서. 누구 책임이냐고. 오게 한 사람이 누구죠 그때? 글쎄요, 뭐 당시 방통위에서 결정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김효재 직대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파견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상혁 위원장 때는 파견 조성은 사무처장을 감사원에서 보내겠다는 인사혁신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통상 방통위 사무처장은 내부 승진 자리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성은 처장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에 받지 않아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한상혁 위원장을 쫓겨내고 난 뒤에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때 조성은 차장이 들어온 다음에 감사원 등을 비롯한 많은 파견 요원을 받아서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박문진, 그 다음에 방심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코바코 등에 대한 감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경우는 쫓겨나고 어떤 경우는 지키고 있습니다. EBS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인 구조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받아서 다른 일을 방해하는 거죠?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방해를 한 사실은 없는 시장조사 심의관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지난번에 종합국감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바로 하세요. 그거는 방통위 위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이에요. 인력이 다른 없어서,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아니고.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이버에 가셨죠? 네이버에 예. 다녀오셨죠? 예. 네이버에 갔었던 방통위원장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한 분이 갔어요. 한 분이.
한 분이 갔던 적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예. 그때 그분은 간담회를 하러 갔어요. 네이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갔지. 지금 그 김태규 직대처럼 편향성이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네이버가 편향됐다라고 발언하면서 간 사람은 직무대행 혼자입니다. 그렇지 그 정도 않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뇨. 아니 제가 간 거는 간담회를 저도 아니 본인이 간담회를 편향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알고리즘 편향됐다고 해서 가신 거잖아요. 가서 제가 말씀하신 거기서 거잖아요. 편향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해놓고 아니라 그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에 그러면은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럼 정정 요청하셨습니까? 편향됐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글쎄요, 뭐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잘 지금 제가 살펴보려고 얘기하는 얘기를 했을 거는 수도 있겠죠. 방통위가 방송의 중립성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직무대행께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아울러 지금 법정위원회 예산 법정위원회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됩니까? 당연히 그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지금이야 활동이 안 되겠죠. 그럼 2023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까? 23년도요. 네. 글쎄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제대로 안 됐고요. 예. 2024년도에도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까? 그러면? 그게 심의의결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입니다. 법정위원회 구성은. 예.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이 상태로 계속 갈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확장을 시키냔 말이죠. 그거는 그대로 가도 불용 예산이 생기는데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앞서 재판이 법치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을 잘 집행하면 불필요한 변호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이전에 5인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변호사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2인 구조에서 무리한 법정 제재의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심에서 지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심, 3심에서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5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뒤집어질 일은 없지만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인정 안 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을. 예. 그렇게 그런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에 앉아 계시니까 법원의 불필요한 판결은-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강제력을 가지고 굉장히 있어요.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2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해야지 1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듣보잡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지금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동의 안 되면 이렇게 차 하는 발언에 접도를 넣으셔야 의원님 되겠어요? 듣보잡이라는 그런 표현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김태규 대행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저에게 좀 발언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김현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분은 듣보잡입니다. 언제 어느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대놓고 국민들 앞에 합니까? 사무처장님, 예. 이 발언에 지금 직무대행의 이 얘기가 오늘 예산 관련한 2025년 예산 관련한 전체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셨죠? 보고하고 회의하셨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법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나 인건비 관련된 문제나 변호사비를 과다하게 사용된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질문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시죠? 예, 그렇게. 예,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처럼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개인의 입장입니까?
네, 저희가 뭐 예산 관련한 아니, 뭐 질의 제가 답변만 질문은 예, 제 준비를 질문에 했었습니다. 대한 답을 하세요. 제 질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심, 3심을 잘 준비하겠다가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1심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부정돼도 되는 판단인 것이 사무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준비한 바가 없습니까?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사무처 생각하고 상관없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하게 뭐 논의된 바가 없다. 답변 준비한 예, 것 기조국장님 같지 뒤에 배석하고 않습니다. 계시나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예결위가 있습니다. 예결위. 그러면 이거 이 입장 유지할 거죠?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다. 뭐 변호사비 가닥에 쓰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무처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뭐 사무처 의견이 별도로 뭐 있고 사무처가 답변서를 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뭐 이거 준비하면서는 뭐 따로 보고 드린 그러니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사무처의 역할 기조관실이 3억 이상의 변호사비를 쓴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처장은? 아니 입장이 여기저기 없다. 끌어들여가지고 유류비도 쓰고 뭐 땡겨서 쓰는 이 돈이 그러면 이후에도 2025년도에도 이렇게 쓸 건데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2심가도 더 많은 변호사비가 들어갈 거고 3심까지 갈 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소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소송법에 따라서 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대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뭐, 예. 뭐, 그거는 개인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 계세요. 저 10분 주세요. 저 위원장님 저 죄송합니다만 저 김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어린이 과학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7월 그 이진수, 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게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1심, 2심 다 방통위가 졌어요. 그죠? 가처분은 예, 그렇게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 1심, 2심 방통위가 다 패소했습니다. 맞죠? 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패소했어요. 답을 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1심,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답해 보세요. 간단하게.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재판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항고도 하고 재항고도 한 겁니다. 아니, 항고에서 졌잖아요. 아니 항고에서 그래서 재항고를 한 거죠. 네. 재항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대한민국이 3심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무슨 그 재판 내용이 1심이니까 뭐 그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반복합니까? 방통위는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효불급한 예상 전부 삭감해 주십시오. 태도가 돼 있질 않습니다. 공복의 자세가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그 제가 제1차관님 네. AI 일상화 확산,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이게 2602-338번입니다. 예산 항목.